얼마 전 범죄도시2가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범죄도시2의 상영 반려 이유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최근 그들의 숨겨진 속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 베트남인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범죄도시2의 상영 금지를 환호하던 베트남 사람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범죄도시2를 시청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무후무한 규제 정책에 국제적인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중국이 걷는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데요. 대체 베트남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도시2는 지난 5월 18일 개봉 이래 45일 이상 꾸준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근 신과 함께 인과연의 공식 통계 기준 관객 수 1227만 4,996명을 제쳤습니다. 범죄도시2의 사그러들 줄 모르는 인기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 자료에 의하면 범죄도시2는 쟁쟁한 헐리우드 영화들을 상대로 전 세계 한 주간 흥행 수익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 3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범죄도시2는 형만 한 아우 없다는 한국 영화계 속설을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열풍에 대해 미국 버라이어티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액션 프랜차이즈 영화 라운드업이 최고 기록을 세우며 박스오피스를 강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기록에 의미를 두고 있는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열광하는 범죄도시2의 베트남은 국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영 금지 건과 관련해 8일 베트남 언론에서는 마동석이 주연한 영화 라운드업은 개봉사 측이 상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영화에는 구타, 공 등의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가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이 범죄도시2의 상영을 금지한 이유가 범죄도시2에서 베트남이 부정적으로 나온 탓이라는 해석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베트남 언론에서는 라운드업에는 베트남 호치민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많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이 복잡해 영화 제작진 측은 장면을 연출하고 그래픽만 편집할 수 있었다. 베트남 관객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화화된 도시는 대부분의 한국 범죄자들의 집결지로 변했다. 라며 영화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논을 끝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일단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에 대해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에도 CJ CGV가 R2B 리턴 투 베이스 상영을 추진했으나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열 당국은 영화의 남북 간 교전 장면이 있어서 상영이 어렵다고만 밝혔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영화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영 금지 처분 등을 통해 규제해왔습니다. 베트남 문화부는 지난 3월 12일에도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도 않고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의 현지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을 정도로 베트남의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베트남은 내년 1월부터 외국 업체가 현지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사전에 각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검열을 대거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급성장한 베트남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선망하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였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며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같은 행보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근 몇 달간 베트남 정부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른바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비정상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올해 1분기에 SNS에서 3,200여 개의 글을 강제로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명 소셜미디어 활동가가 반국가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지 소셜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공안은 당의 자택에서 디지털 기기와 인권 관련 서적도 대거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반국가 선전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5에서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스는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면서 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피해자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국제적인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범죄도시2가 촬영에 들어갈 당시부터 한국 자체를 못마땅해 했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2020년 2월 범죄도시 2의 촬영이 한창이던 당시 배우와 제작진 100여 명은 베트남 불량 촬영을 위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2019년 9월부터 베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해 세트를 꾸려 헌팅했고 현지 배우들 캐스팅 작업까지 끝낸 뒤 베트남에서 크랭크인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전염병에 대해 무지했던 베트남은 단지 코로나 발원국 인접국가라는 이유 하나로 한국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당일 오전 8시 15분에 노이바이 공항 대신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광린성 번동공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결정했고 오전 8시 30분에 각 항공사로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아시아나 여객기가 인천에서 하노이로 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륙하고 나서야 아시아나 항공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륙 후 40분이 지난 후 인천공항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행편에는 승객 40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베트남은 정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한국발 비행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발 베트남 항공편들은 줄줄이 운항이 중단됐고 당시 베트남에 있었던 한국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감금에 가까운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선발대가 먼저 출국해 촬영 계획을 잡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철수하게 됐고 결국 올스톱되면서 의논을 하다가 한 달 분량부터 먼저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베트남은 한국인들을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한국의 방역 체계를 비하했죠. 또한 한국인을 코로나 전염병 취급하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삿대질했습니다. 당시 범죄도시2 제작진도 이러한 베트남 내 혐한 여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고 답사를 모두 마치고 스태프, 배우까지 입국한 상황에서 베트남 로케이션이 무산되면서 무려 10억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주장과 달리 범죄도시2는 해외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로 인해 막혔을 뿐 기본적으로 치안이 갖춰져 있었고 시민들이 멀쩡하게 사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베트남 경찰들이 멋대로 수사를 강행하는 마석도 일행에게 너희 나라는 법도 없냐면서 일침을 날리는 장면으로 기본적인 치안이 멀쩡함을 묘사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트남 경찰들이 동조했으면 불법 수사를 벌이는 것을 옹호하는 영화 등으로 비판받았을 것이며 위에 언급한 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도망친 우리나라 범죄자로 설정을 잡는 등 비하로 보일 수 있는 요소를 거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도 방해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범죄도시2의 베트남 상영까지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연 배우이자 제작자로도 참여한 마동석은 강력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마동석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베트남에서 꼭 촬영해야 하나. 2번 다시 오기 싫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용 감독과 스태프들, 배우들까지 전부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원이 들어갔지만 이곳에서 촬영을 계속한다면 감금에 가까운 격리를 당하든 더한 사기를 당하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이러한 사정으로 촬영 장소가 변경되면서 시나리오도 바뀌었고 장소를 변경한 뒤 이에 맞춰 시나리오를 수정했고 대사 역시 상황에 맞게 다시금 바뀐 것이 지금의 범죄도시입니다. 다행히 임기응변에 능한 한국인답게 제작진은 한국에서 CG팀과 콘티를 짰고 한국에서 최대한 베트남 분위기와 비슷한 곳을 찾고 세트를 만들어 빈틈을 멋지게 메웠습니다. 범죄도시2의 감독은 배우들도 1년 넘게 기다린 만큼 다시 이들의 에너지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고 배우들 역시 이에 화답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범죄도시2는 팬데믹 이후 흥행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한국인의 근성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독점 공개를 조건으로 계약하자며 오랫동안 공을 들였지만 거절했고 최근 칸 국제영화제 성과와 K 컨텐츠 열풍과 맞물려 해외에서의 반응은 점점 고조되고 있죠. 베트남의 만행이 오히려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베트남은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횡포를 부린 결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자신들만 모르는 베트남의 현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